7월 서울. 땅과 하늘 사이에 눌러붙은 듯한 습기와 더위 속 윤성주는 인천공항의 게이트를 조용히 통과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1시간 가까이 그녀를 실어 날랐고 이 도시는 그녀가 떠난 지 25년 만에 서울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중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세계적 디자이너. 단정하고 고요한 분위기, 여전히 30대처럼 보이는 외모.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일에서도 빈틈이 없다. 그러나 오늘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엔 짧은 흔들림이 스쳤다. 호텔 체크인 후 일정을 정리하던 그녀는 무심코 로비 카페에 들렀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익숙한 손짓으로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 혹시 윤성주? 고개를 돌렸다. 짧은 단발에 익숙한 눈웃음. 장수경.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세상에 수경이야? 한참을 부둥켜 안고 웃었다.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수경은 여전히 유쾌했고 말도 많았다. 그녀는 결혼 후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 이번 주말 동창회 있어. 성주 너도 꼭 와. 애들 너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처음엔 망설였다. 바쁜 일정,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둔 거리감. 하지만 수경의 권유는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 가볼게. 동창회는 강남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천장이 높은 홀에는 오래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테이블 위를 감싸고 있었다. 성주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단정한 원피스, 적당한 힐 묶은 머리.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마치 20살 무렵 누군가를 만나러 가던 그 설렘처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다. 이름이 가물가물한 얼굴들 속에서 웃음과 인사가 오갔고 한참의 수다가 이어지던 그때. 성주야. 낯익은 목소리. 조민호.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마음을 줬던 남자아이. 말수는 적지만 웃을 땐 왼쪽 눈이 먼저 접히는 묘하게 깊은 눈동자.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민호는 눈앞에 있었다. 한층 차분해진 인상, 가볍게 세운 셔츠 깃, 그리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눈웃음. 그의 존재는 성주의 시간 속에서 멈춰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 숨쉬는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와 진짜 너야? 그러게. 너도 하나도 안 변했다. 둘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말은 건네졌지만 마음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듯 조심스러웠다. 주변의 친구들은 웃으며 둘을 부추겼지만 정작 성주와 민호는 그저 짧게 마주보고 웃었다. 서로가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옛 시절로 흘러갔다. 한참 뒤 와인 한 잔씩을 손에 들고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 밤 공기가 제법 시원했고 도심의 불빛이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어떻게 지냈어? 성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럭저럭. 건축사무소 하고 있어. 요즘은 주택 설계 위주로. 그림 잘 그렸지. 예전부터. 민호는 미소 지었다. 너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나지.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짧은 침묵 끝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너한테 고백하고 바로 전학 갔었지. 난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 나이론 너무 커다란 마음이었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직도 그날 생각이 나.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밤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여름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그날 동창회가 끝난 후 성주는 혼자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수없이 들었다 놨다 했다. 민호의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지만 현실과 시간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잘 들어갔지? 오늘 반가웠어. 짧은 문장.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긴 시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성주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응. 나도 그래. 오늘 참 이상하게 좋았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흙냄새 나던 운동장과 여름 끝자락의 햇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두근거림도. 제목 다시 봄처럼. 다음 날 아침 창문 틈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윤성주는 눈을 떴지만 한동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전날 밤의 대화, 테라스에서 민호와 함께 나눈 짧은 시간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웃음,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정이 있어 호텔을 나섰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밤에 머물러 있었다. 회의 도중에 커피를 마시다 컵을 내려놓는 손끝에서 프레젠테이션 중 누군가의 눈웃음에서도 괜스레 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하나 보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 잠깐 산책할래? 답은 금세 돌아왔다. 돼. 내가 괜찮다면 어릴 때 가던 그 공원에서 만날까? 밤 8시 성주는 강남 외곽의 작은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예전엔 마을마다 하나쯤 있던 소박한 공원이었지만 지금은 고층 아파트와 상가에 둘러싸여 작고 조용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벤치 옆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생각보다 안 변했네. 그녀가 말하자 민호가 미소 지었다. 너도. 아니, 너는 조금 더 예뻐졌지. 어색한 웃음이 오갔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설렘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원 둘레를 천천히 걸었다. 나무 아래를 지나며 성주는 나지막이 물었다. 어제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랐어. 어떤 부분? 그때 너도 내가 좋아했던 거 알았을까 봐. 민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아니, 사실은 몰랐어. 그냥 너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말하고 바로 도망친 것 같아. 성주는 웃었다. 도망치듯 전학 간 거, 나 그거 한참 원망했었는데. 미안해. 그땐 아무것도 몰랐거든. 말은 사과였지만 표정은 그 시절을 함께 기억해주는 따뜻함이었다. 둘은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오고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성주가 말했다. 그땐 그렇게 가슴 떨리던 일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지금이 더 선명한 것 같아. 그때보다. 민호의 말에 성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한동안 말이 끊겼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순간 같았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연락처를 저장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보낸 짧은 메시지. 어제 고마웠어. 오늘 하루 너 생각 많이 할 것 같아. 성주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성주와 민호는 그날 이후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커피 한 잔, 전시회, 도심 속 작은 책방. 그들의 만남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차츰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점점 뜨거워졌다. 어느 날 민호는 성주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 나랑 바닷가 갈래? 서울 밖으로 잠깐. 그 말에 성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누군가의 제안에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호 쪽으로 조용히 기울어 있었다. 주말 두 사람은 아침 일찍 강릉으로 향했다. 민호가 직접 운전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고 창밖의 풍경은 여름빛으로 반짝였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생각보다 세차게 불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파도에 발을 담갔다. 바닷물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민호야. 응? 나 지금이 너무 이상해.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성주는 바다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렇게 설레는 게 미성숙한 감정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선명하고 조심스럽고 진짜인 것 같아.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섰다. 그리고 바닷가에 돌을 하나 주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떨리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 그의 말에 성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아주 잠시 망설인 끝에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더 무서워. 이게 사라질까봐.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닷바람이 지나가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는 한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넘겨주었다. 사라지지 않게 할게. 우리 둘 다 이제 쉽게 잊히는 나이 아니니까. 그 말에 성주의 눈이 젖었다. 민호는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래 참았던 감정들이 가슴 깊이 부딪히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이 맞닿았다. 바닷소리, 바람, 햇살이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남은 순간.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오랜 외로움이 끝났다는 신호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서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숙소에 들렀다. 창문 밖으론 바다가 보였고 성주는 베란다에 앉아 가만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다. 둘은 말을 아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았고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주야. 응. 이 시간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서 더 기억하고 싶어. 이 바람, 이 햇살, 너의 손길까지. 밤이 깊어졌고 두 사람은 창밖의 파도를 들으며 함께 잠들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온도였다. 강릉에서 돌아온 후 성주는 며칠간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민호 역시 조심스러웠다. 사랑은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서로의 현실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성주는 호텔방의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녀의 삶엔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성주에게 있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지켜온 의미였다. 며칠 뒤 민호와 다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성주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나 이제 돌아가야 해.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닷가에서의 그 밤, 그녀의 침묵 속에 담긴 이별의 징후를. 이 시간이 내겐 선물 같았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도 그래. 내가 날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손길, 나는 정말 살아있구나 싶었어. 둘은 길게 말을 잇지 않았다. 감정은 충분히 흘렀고 이별은 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오래 바라보고 기억하기로 마음먹었다. 출국 날 아침 인천공항. 성주는 체크인을 마친 뒤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 이제 들어가. 그래. 잘 가. 그리고 고마워. 그 짧은 대화 끝에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사랑은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에게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걸.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성주는 창문 너머 하늘을 응시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천천히 멀어지고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비행기의 진동이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그 감정마저 아름다웠다. 그녀는 사랑했다. 그리고 떠난다.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랐을 뿐. 그는 그녀에게 다시 봄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